안녕하십니까. 청평한샘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열 선생입니다. 굉장히 민망하구만. 자, 봅시다. 자, 다음 질문 우리가 보면 설명 이론에 대한 건데 뭘로 봤나? 문제제기. 그러니까 이게 차이로 봐도 상관없는데 맞아, 사실 문제제기로 보는 게 보다 나은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햄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뒤에 가면 셀먼이 나와. 그러니까 둘에 대한 차이 중심을 읽어보는 게 맞기는 한데 선생님 볼 때는 그래도 이걸 문제제기로 보는 게 좀 더 나아. 그래야 우리가 해결 방안 중심으로 글을 읽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여기는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4번 문제 때문에 그래. 사실 4번 문제를 보게 하려고 이 지문을 보는 거지. 사실 지문에 대한 건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지문에 대한 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좀 수월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문단을 가보면 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자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대. 그럼 일단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 말한 거 그대로 설명이겠지. 그러니까 화재현은 설명. 자, 2번 문단 갑시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된대. 자, 일단 햄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햄펠이 말하는 설명이라는 건 몇 가지 조건에 충족돼야 된대. 요게 햄펠이 말하는 설명이래. 계속 갑시다. 자, 몇 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말하는 건 논증인 거지. 자, 그 아래 보면 논증은, 기본적으로 논증은, 자, 선생님은 논증이라는 말에 네모를 한번 칠게. 개념어지? 개념어. 이해하고 갑시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여기 밑줄 칠까?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 자, 그러면 햄펠이라고 말하는 놈이 설명이라는 건 이런 요건을 충족한 논증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논증의 개념 설명했는데 자, 얘가 설명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설명항이 있고 피설명항이 있대. 자, 어려운 말 아니지? 설명항은 뭐에 해당한다? 전제에 해당한다. 피설명항은 결론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냥 다야. 그냥 이게 햄펠이 말한 설명인 거야. 다른 거 없다. 1번 문단에서 설명 이론에 대해서 최초로 말한 게 햄펠이더라. 2번 문단. 그래서 설명 이론을 뭐라고 말하는지 본 거야. 자, 좀 더 가볼게.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대.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조건이겠네. 그렇죠? 세 가지 가봅니다. 첫째, 설명항에는 자, 첫째에다 V표 칩시다. 자, 설명항 여기입니다. 좀 필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그냥 여기로 내려갈게. 올라갈게. 설명항에는 자, 첫째에 V표 치고 자,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법칙 또는 보편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요. 자, 둘째에다가 V표 치고 자, 보편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대. 자, 셋째에다가 V표 치고요. 피설명항은 자, 얘는 피설명항이었네.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항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건전한 논증이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참이어야 얘도 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건을 얘기한 건 그거다. 자, 계속 갑시다. 이처럼 햄펠의 설명이론은 정리하네. 이처럼이란 말은 정리하는 거지. 설명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요 말에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조금 말이 쉬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냥 대충 읽어보니까 설명에 대해서 햄펠이 이런 말을 했구나 정도까지는 알겠지. 세밀하게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이런 게. 그치?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3번 문단 가봅시다. 하지만
햄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밑줄 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 자, 뭐가 있대? 자, 얘가 문제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한계가 있다지. 자, 그럼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해결 방안. 자, 4번 문단에 아마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돼, 얘들아.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해결 방안만 기억하는 건 또 웃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지금 얘기했지만 상식적 판단과 충돌한대. 자,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이는 햄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기만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문제를 설명해 준 거야. 됐죠? 그럼 이제 4번 문단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햄펠과 달리에다 세모 쳐야겠네. 셀먼. 자, 4번 문단 그냥 요 위에 올릴게. 자, 셀먼이 나오네. 그럼 당연히 선생님 생각은 얘와 햄펠은 어떻게 다르지가 포인트겠지만 하나 더 생각을 해달라는 건, 자, 이걸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문제제기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지. 그럼 사실 읽기 전에 이미 끝난 거야. 얘는 무슨 문제가 있었니? 일상과 부합하지 않지. 그럼 일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일상과 부합해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의 포인트는 일상과 부합한다가 포인트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지만 글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빠르게 정확하게 읽느냐는 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거 확인하라고. 가보자. 자, 셀먼은, 선생님 셀먼에 동그라미 쳤고요. 자,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 논증이라고 주장한 놈은 햄펠. 그럼 햄펠과 대립적 견해 가봅니다. 자, 밑줄 칠게요. 인과 개념에 주목. 얘는 인과 개념에 주목했대. 자, 밑줄 칠게요.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을 설명. 자,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말하는 게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논증입니다 라고 말했던 햄펠하고는 다르게 얘는 그대로 뭐 원인을 밝히는 것이 뭐다?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밑줄 친 거는 사실 차이지. 달라지는 차이기 때문에. 자, 셀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햄펠의 이론보다에다 세모치고요. 견줬습니다. 밑줄 칩니다.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 그게 뭐야? 그게 해결 방안이지. 그래서 밑줄 친 거겠지. 문제였고 해결 방안은 일상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 자,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철학적 뭐가 있더라? 자, 그러니까 셀먼의 인과 개념에서 이 부분도 결국 문제나 한계는 존재하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네. 괜찮지? 좀 더 갑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려주네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로 떠올릴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해.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설명 정도인데 사실 이 말은 어렵지는 않지. 그치? 마무리하면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전히 그쵸?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로 질문은 끝났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유형이면 사실 물어보는 형태에 대한 얘기는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셀먼이 말하고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해야 돼. 그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진 않았어. 선생님이 이 지문 자체가 좋아서 넣었다기보다는 이게 문제 때문에 넣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건 문제와 해결 방안. 다르게 말하면 셀먼과 그냥 햄펠의 생각의 차이 중심으로만 봐도 사실 문제는 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어쨌든 차이에 대한 문제로 내든가 아니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던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 아니면 요거에 대한 대답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야겠지. 자, 문제를 가보면 1번 문제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이거는 뭐 답이 5번인 게 너무 명확해서 설명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 자, 선생님이 2번 문제를 볼 건데 봐라.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요구하는 게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봐봐. 햄펠의 설명 이론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1번이야. 자, 1번인데 그냥 고민을 선택지에서 다 봤더니요 답 1번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말하는 바가 아니야. 고민해보자. 햄펠이라고 말하는 놈이 선택지 1번 봐봐. 어떤 것이 건전한 논지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그랬지. 그럼 햄펠이 생각하는 설명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그럼 햄펠은 뭐라고 그랬니? 설명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 논증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이게 개념이잖아. 셀먼이 말한 설명은 인과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였고 차이가 느껴져?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이 몇 가지의 조건이 얘네들이지. 내가 여기 일부러 이건 안 썼는데 이건 일부러 썼지. 봐라. 세 번째 조건이 건전한 논증이었지. 그럼 선택지에서 1번 봐봐. 건전한 논증이면 설명이니? 아니지. 왜? 나머지 두 개. 그렇죠. 조건이 없잖아. 다시 조건 세 개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뭐가 돼야? 충족돼야 뭐가 된다? 설명이다지. 맞아? 그런데 선택지 1번이 말하는 건 셋 중에 뭐만? 얘만.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사라졌잖아. 그럼 얘는 설명일 수가 없지. 이해돼? 괜찮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내용일치 하나하나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고를 해보라고. 어차피 햄펠의 설명 이론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야? 햄펠의 사고지. 햄펠의 사고의 근간은 설명에 대한 이 인증이었지. 그러니까 이 인식에 대한 걸 없으면 당연히 해결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선택지를 볼 때 아, 이 말이 뭘까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해결하기 전에 햄펠에 대한 사고가 뭐였지라고 생각해보라고. 설명, 키워드는 설명이잖아. 그럼 설명이라고 말하는 걸 햄펠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떠올려보라고. 그러고 보려고 하라고. 그냥 무조건 선택지를 읽어보고 뭐래 막막해 하지 말고 키워드 찾고요. 키워드에 대한 햄펠의 사고는 뭐였지 생각해보라고. 사고의 순서 이해하겠지? 꼭 사고의 순서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나머지 선택지 혹시 헷갈리는 거? 피설명항은 얘죠? 피설명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피설명항은 뭐야? 결론이지. 그지? 자, 이거 그냥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야. 말이야. 그 2번 문단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이처럼 정리했지. 햄펠의 설명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뭐로서? 개별 사례로서 라고 나와 있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의 기본적 생각을 해. 이거를 궁금해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문제 풀 때는 답 1번이란 건 고민하지 않았어야 돼. 우리가 수능에서 선택지 다 찾는 거 웃긴 짓이야? 자, 3번 문제는 답 4번인 거 알지? 요거에 대한 거는 기억에 대한 이해라고 나왔는데 기억 자체에 대한 건 철학적 문제에 대한 얘기는 결국 얘 셀먼에 대한 한계를 얘기한 거고 요거에 대한 문제 해결하라는 건데 이건 답이 워낙 쉬워서 고민을 안 할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것도 문제에 대한 부분과 해결 방안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건 인지해야겠다. 괜찮지? 자, 선생님이 보고 싶은 4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문제를 가보시면 자, 얘도 똑같아. 햄펠의 이론에 따라. 그죠? 자, 그럼 물음을 봤더니 평면 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이 왜 30도일까를 설명이라는 걸 통해서 입증해봐라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얘야.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 4번 문제를 풀기 위한 건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6평을 보면서 느꼈지만 선생님 생각은 그거야.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나는 기계적 풀이를 원해. 그냥 항상 이런 패턴이면 이런 지문의 패턴이면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내겠구나. 이런 보기는 이런 거 중심으로 읽어야겠구나. 이게 기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풀겠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차라리 몸에 완전히 배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흔들림이 덜 할 거 아니야. 그지?